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9일 일요일면서 5대 국경일인 한글날 저녁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을의 명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 암송가, 아무리 금융문명 탈출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휴일이고 또 국경일이고 일요일인데 우리 건강을 위한 가천 의대 내분비과 이시훈 교수님의 골다공증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좋은 글이 써서 요약해 왔습니다. 저는 먼저 주식 투자에 앞서서 먼저 원칙과 철학과 상식을 지키면서, 그리고 건강하면서, 또 투자도 건강한 투자, 또 건강한 소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꼭 금융만이, 돈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화, 균형. 저는 항상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조화, 균형. 돈만 추구해도 안 되고 정신적인 면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은 투자 후 규제를 알지만 차트나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대신 독서를 이기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하루에 근 3분의 2나 5분의 4를 책을 본다 그럽니다. 독서를 한답니다. 빌 게이츠도 책을 많이 보고요. 세계적인 제1갑부 현재 최고의 혁신 사업가, 기업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그렇게 책을 많이 본다랍니다. 저도 그분들한테는 따라갈 수 없으나 평생을 책을 좋아합니다. 그 책을 보는 것이 가장 저의 낙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이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짧은 가을날 시 하나 암송하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말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 골다공증, 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경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가벼운 거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금융공부도 이것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해야 건강하고 뭐 상식 아닙니까? 먹는 것도 고르게 식사를 해야 되고요. 저기 금융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아문제니 세계 가장 추운 남극을 탐험해서 성공했는데 그 법칙이 20마일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책을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20마일 법칙에 대해서 아신지요? 20마일 법칙이란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꼭 하루에 20마일을 꼭 행진을 하고 쉬고 그러지, 하루도 빼지 않고 거기 남극에 도달까지 20마일, 우리나라 키로로는 32km입니다. 32km. 그래서 아문제는 성공했고요. 영국의 무슨 경이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좋은 장비와 좋은 인원과 좋은 의료진을 데리고 갔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많이 걷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 걷고, 그래야 결국은 아문젠이 먼저 가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노르웨이죠. 그런데 그 후에 대형 영국 제국의 탐험대가 가가지고 먼저 그
노래의 깃발이 꽂힌 걸 보고 전원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희망과 꿈과 목표가 있을 때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꿈꾸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 남극에 가보니까 다른 노르웨이에서 먼저 아주 빈약하고 가난한 노르웨이에서 먼저 깃발을 꽂아본 걸 보고 모두가 실망과 좌절감으로 추위에 떨어서 다 동사에서 죽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칙과 철학과 상식을 가지고 첫째 정신 건강, 또 체력 건강, 그리고 또 금융에 대한 건강한 상식과 원칙과 또한 철학과 그 다음에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가치 투자의 전문이라는 이채원 의장과 최준철 대표 두 분의 대담을 1시간 반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아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금융문맹 탈출에 대해서 그 귀한 가장 어려운 그 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을 자문하거나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해서 아주 제가 낙담을 하고 참 이걸 중단해야 되나 이런 참 제 나름대로 고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분들도요 결국은 다 뭐 그렇지만은 원칙과 철학과 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 그렇습니다. 삼라만상 움직인 것이나 삶이나 투자나 모든 게 다 상식이고 원칙이고 철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오늘 저녁에 방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면서도 투자를 해놓고 잠을 못 자고요. 1시간도 그 투자한 기업체들에서 신경을 끄지를 못하고 그 고뇌하고 이런 걸 보고 정말 제 몸이 제가 두려움이 올 정도로 그렇구나 저렇게 애들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돌아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웃으면서 원칙 또 그 다음에 철학 상식 그렇습니다. 저는 상식을 얘기합니다. 가을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식에 의해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아 주십시오. 마지막 과실을 있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구고 햇볕을 주시어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가을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아주 그 표현을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저희들도 지금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는 가로수길을 걸어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골다공증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진단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골밀도 측정은 간단합니다.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햇빛 많이 쬐고 운동하세요. 21세기 초고령화 사회 스스로 움직이는 건강한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생활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이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감소해서 정상적인 뼈와 비교할 때 골밀도가 낮아져 구멍 숭숭한 뼈를 말합니다. 폐경, 노화, 뼈에 해로운 약물이나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요통, 가장 힘든 게 요통입니다. 허리 구부러짐, 신장 감소, 전신 쇠약, 무기력 등에 시달게 되고 골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이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급증하게 되는 등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장수 해방꾼입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갱년기와 골다공증. 우리의 뼈는 평생을 두고 뼈의 흡수와 생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갱년기가 되면 뼈가 흡수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지만 뼈를 생성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게 되어 뼈가 녹는 속도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만큼의 뼈가 우리 몸에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최대 골량에 도달하는 시기는 30대이고 그 이후에는 점차 골 소실이 오래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뼈의 생성이 가장 왕성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뼈의 양을 최대로 높여서 최대 골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기와 청년기의 운동 부족과 과도한 다이어트 등이 가장 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칼슘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햇볕 쬐기, 그리고 술, 담배, 커피 등을 줄이고 정기검진, 적절한 치료. 골다공증 치료는 치료 목표는 감소한 골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골절을 예방하여 스스로 움직이고 거동할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 운동과 같은 비약물법은 골다공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는 어떤 약제이든 자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이요법, 꾸준한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두부,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굴, 조개, 깨, 야채. 카페인을 피하고 싱겁게 먹고 운동요법은 걷기나 조깅, 일광욕도 겸하게 되면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평소 골고루 음식 섭취하고요.
걷기 많이 하고 검진 수시로 해서 조기 발견하면 된다 그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 수 있는 거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계속 복리입니다. 일찍 투자한 겁니다. 적은 액수라도.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돈을 모르는 세상은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설립 취지, 삼포 연애 결혼 출산포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100세 장수 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펀드 가입하면 연복리 10% 적용 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하자. 아까 은퇴 시 5억이란데요. 요즘은 부부가 다 회사에 나가고 일하기 때문에 각각 5억씩 60세 때 금융자산을 가지면 부자입니다. 부부 합치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투자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 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며 은퇴 시 백만장자 되라.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 1회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20종목 투자 이유.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인재들이 모여있다. 3. 브랜드파워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주식이다. 기업이다. 12기업 3년간 수익률 비교. 삼성전자 43%, 2.45% 배당. SK하이닉스 34% 배당 1.65. 삼성바이오 232.69 배당 없습니다. 네이버 99% 배당 0.1. 현대차 45% 2.66. 삼성 SDI 158% 0.17. LG화학 101% 1.95. 기아 103% 3.92. 카카오 199% 0.07. 3년 상승률 106.08. 1년 상승률 36.36. 배당 평균 1.31. 미국 애플 261%, 배당 2.2. 마이크로소프트 81%, 배당 3.6. 구글 77, 아마존 42, 테슬라 1682, 버크셔의 53, 메타, 페이스북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105, 배당 0.09, TSMC 120.2, 배당 2.1, 비자 21, 배당 0.78.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3년 상승률 66, 1년 22.11. 테슬라 포함시는 3년 144, 1년 48.
한국, 미국 주요 지수, 코스피 1년 평균 수익률 8.57, 코스닥 9.87, 다우지수 9.27, S&P 500 13.33, 나스닥 17.25, 평균 11.65, 연금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을 1년으로 나눠 평균 1년 평균 수익률 출처 금융감독원 2019년, 20년, 21년 3년 평균 1년 평균입니다. 22년 4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신탁 은행에는 연금저축 1.35, 손해보험 1.59, 생명보험 1.81, 펀드 13.73. 첫돌 100만 원을 연 15%에 투자한다면 5살 200, 10살 400, 15살 800, 20살 1600, 25 3200, 30 6400, 35 1억 2800, 40 2억 5600, 45 5억 1200, 50 10억 2400, 55세 20억 4800, 60세 40억 9600, 65세 81억, 70세 163억, 75세 327억, 80세 655억, 85세 1310억, 90세 2620억, 95세 5242억, 100세 1조 485억. 문명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명보다 더 무섭다. 19년 동안 미국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의 말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을,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14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1. 첫째, 장기 투자. 순자산 99%는 50대 후에 발생했답니다. 2. 일정한 현금 비율. 그래서 낙폭이 심할 때 사라고 말입니다. 3. 낙천주의와 편집증. 즉 자본주의 시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발전해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2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은 아까 36%, 48%, 22% 그런 것은 너무 과하고요. 워렌 버핏은 60년간을 21.3% 복리입니다. 그러나 그때 옛날 제조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산업화이기 때문에 자산 증식이 훨씬 빨리 가고 있지만 특히 1등부터 10등 한국, 미국은 더 가지만은 저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매년 15% 복리를 저는 추구하면은 느리지만은 크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70 넘기 때는 부자가 안 되면 제 자식 때 되고요. 제 손주 때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요. 잠 푹 주무시고 발 뻗고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고 편하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느긋하게 믿고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시청자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금융문명 탈출해서 성공적인 노후와 행복한 노후,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이루시기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